반갑습니다. 10월 1일 매매 전략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자, HLB의 삼상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 시가가 아주 높게 시작을 했죠. 여기 높게 시작을 하면서 외인들의 공매도가 오늘도 강하게 나왔습니다. 10만 주 이상 나왔지만 이런 강한 매도세에 밀리면서 뭐 고점 대비 9%까지도 좀 밀렸죠. 그러나 이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이런 확신을 가진 매수세가 이 매도세를 압도하면서 상한가로 밀어 올렸습니다. 11시 반쯤에 밀어 올렸죠. 그러고 HLB 생명과학도 12시 정도에 상한가로 이렇게 밀어 올리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런 호재에 힘입어서 제약바이오주들 장 초반에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외인 기관의 엄청난 매도 공세에 약세로 전환하고 하락폭을 좀 키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상치 못한 큰 폭 하락이 나온 모습이고 외인 기관 공매도의 의도적인 매도 공세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뭐 HLB가 제약바이오 쪽에 이런 분위기를 충분히 반전시킬 만한 이런 소식을 보여줬고 실제로 주가로 이렇게 증명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인기관 공매도들은 돈의 힘으로 그냥 찍어 눌렀다, 뭐 이렇게밖에 좀 해석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금일 하락으로 주가 위치가 더 낮아진 상황으로 이제 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대북주는 실무 협상에 대한 소식이 10월로 넘어가면서 모멘텀 공백 기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동안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른 부분에 대한 조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실무 협상 소식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큰 폭으로 이렇게 하락을 시키기에는 좀 무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어,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하면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좀 진행이 되다가 어, 이제 지지선과 그리고 실무 협상 소식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시점에 다시 강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금일 문재인 대통령이 DMZ의 국제적 경제 특구 조성을 하겠다, 뭐 이런 언급을 하면서 DMZ 관련 주들이 강세를 보였죠. 계속 이 대북주들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다가 이런 언급이 나오면서 DMZ 관련주 자연과 환경이 장 막판에 급등을 하면서 13% 이상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돼지열병 주들, 돼지열병이 상당히 무서운 속도로 확산을 했죠. 순식간에 9번째 확진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계속 나타나다가 최근에 이제 의심 신고가 들어온 3건이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면서 모멘텀이 약화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금일 계속 뭐 의심 신고 그리고 확진 이런 부분이 반복이 되다가 의심 신고 음성이 3건 이런 부분으로 바뀌면서 금일은 큰 폭의 주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대장주로 등극한 마니커 FNG는 금일도 초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에 충남 보령 그리고 홍성에서 축사 화재가 발생했죠. 자, 이런 이후에 홍성에서 다시 의심 신고가 또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과가 어제 나왔죠. 음성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좀 뭔가 좀 찝찝하죠. 뭔가 음모론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뭐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심이 들 만한 상황이 좀 있지만 어쨌거나 뭐 이 결론은 음성으로 발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크게 올랐던 주가가 다시 크게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돼지 열병의 강한 전염성, 지금 우리나라에 상륙하자마자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경험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곧 있을 이런 태풍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중국과 베트남, 북한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전개되는 전염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의심 신고가 접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쉽게 잡힐 만한 그런 열병이 지금 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확진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가는 크게 출렁이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헬릭 스미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헬릭 스미스 어, 가장 기대를 모았던 이런 종목인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금일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죠. 9%나 하락을 했습니다. 기관이 9만 주 정도 팔아댔죠. 외국인은 9만 주 정도 들어왔지만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제 뭐 결과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당분간은 좀 약세 흐름이 나타나겠지만 오늘의 하락은 좀 과한 좀 그런 하락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HLB는 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HLB가 자, 시가 29.46으로 시작했죠. 상한가 바로 한호가 밑에서 시작해서 시작하자마자 내려 눌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6분짜리 봉에서 또 이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또 눌렀죠. 그리고 9분짜리 봉에서 찍어 눌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공방을 보이다가 5일선 무너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리고 11선까지도 무너뜨리면서 음봉을 길게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내려친 세력들이 이 공매 세력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면은 외국인이 11만 주나 매도를 했죠. 기관이 4,700주 매수를 했습니다. 이 외인들의 이런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보통 이렇게 호재로 높게 시작을 하면 일반적으로 이런 모습이 보통 나옵니다. 특히 공매도에서. 자, 그러나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지만 여기서 밀렸다 그러면 좋지 않았겠지만 워낙에 지금 재료가 워낙에 좋죠. 자, 이거 뭐 잘 진행이 돼서 지금 아주 성공적인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진행돼서 FDA, NDA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또 시간이 걸리겠지만 FDA 승인까지 이렇게 받아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좋은 조건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 부분이 아주 강한 매수세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외국인의 이런 강력한 공매 세력 이런 매도세를 강하게 치고 올렸습니다. 올리면서 상한가로 딱 문을 닫고 그냥 문 닫아 버렸죠. 아주 좋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이죠. 상한가를 일단 마감했기 때문에 지금 재료의 크기 이런 걸로 봤을 때 아주 강한 흐름이 계속 좀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공매 세력들이 지금 가장 지금 똥줄이 타고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런 재료가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적어도 일단은 내일은 강한 흐름이 계속 좀 지속될 걸로 보여집니다. 여전히 이제 내일도 공매 세력들이 좀 매도를 할지 아니면 이거는 심상치 않다 하면서 쇼커버링을 또 들어올지 이런 부분은 좀 지켜볼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 뭐 아주 잘 마감했고 아주 힘있게 잘 마감을 했습니다. 자, ABL 바이오 이제 이런 호재에 힘입어서 시가가 4.4%에 시작했죠. 우리나라도 이런 바이오 기업들 할 수 있다. 확실히 실력이 있구나. 이런 자신감을 심어주는 이런 아주 좋은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4%에서 딱 시작하고 고가 7% 올리고 나서 막 때려버렸죠. 자, 보면은 그 주범은 외국인입니다. 이 외국인이 12만 주나 매도를 했죠. 자, 이렇게 매도하면서 공매도 상당히 많이 때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관은 관망 수준이었죠. 자, 이렇게 공매하는 거 그냥 뭐 동조하는 거죠. 서로 뭐 눈짓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하듯이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뭐 오늘 좀 좋지 않게 밀렸지만 100원으로 끝이 났지만 지금 이 제약 바이오주들 매도세가 상당히 좀 크게 오늘 무리할 정도로 크게 매도세가 나왔다 이렇게 보이시고
뭐 이렇게 많이 매도했기 때문에 외인 기관들 내일쯤에는 다시 좀 되돌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유한양행은 자 이제 HLB의 이런 성공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좀 좋은 영향을 미쳤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관은 여전히 그냥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의 매도가 좀 줄었죠. 자, 뭐 세계적인 이런 기업들하고 기업들에 이런 기술 수출을 해서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은 HLB발 이런 소식이 상당히 좀 호재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뭐 수급도 좋았고 자, 21선 받치고 이렇게 올라서면서 양봉을 만들었죠. 자, 조정도 잘 됐고 이제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아주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하나제약도 오늘 뭐 제약 바이오드 주들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죠. 외인 4천조, 기관 7천조 들어왔습니다. 워낙에 뭐 돈을 잘 벌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더 내리기는 어, 조금 뭐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들어온 것 같고 조정을 할 만큼 하고 다시 이제 좀 상승 흐름을 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일신석재 오늘 3% 정도 하락했죠. 특별하게 지금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좀 조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탄핵 이슈 이런 부분도 대북주에는 좀 약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10월쯤 발생할 이 남북 실무회담 이런 부분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뭐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대북주 많이 오르고 나서 추가로 끌어올릴 만한 이런 호재는 좀 나오지 않고 있죠.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조정을 좀 하고 있지만 금일 이제 문통이 DOMG 경제특구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곧 실무 협상에 대한 소식이 나올 거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조정을 좀 하다가 21선 부근까지는 깨지 않고 어느 정도 조정 마무리하고 다시 올라설 걸로 보여지고 내일 당장에라도 오늘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 좀 반등을 해야 되겠다 하고 반등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대하 TI는 조정을 좀 보이고 나서 오늘 그래도 10원 올랐죠. 아래 위로 이렇게 꼬리를 많이 달았습니다. 조정을 좀 많이 보이긴 했고 또 이 경제특구에 대한 이런 소식도 나왔고 또 이제 3차 실무 협상에 대한 이런 소식이 곧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크게 내리지도 못하고 크게 올리지도 못하고 이런 흐름이 오늘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국인이 7만 주 팔고 기관이 6천 주 정도 매수했습니다. 자, 인디F도 21선에서 잘 받았지만 오늘 뭐 대북주에 대한 특별한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61선까지 터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61선까지 내려오면서 3차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첫 번째 양봉 수준 거기 스타트 지점까지도 내려왔죠. 자, 이제 이 정도까지 내려왔으면 3차 북미 회담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좀 나타나면서 이제 하방 지지를 좀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한창도 오늘 뭐 조정을 보였지만 양봉을 나타냈죠. 한창은 지금 대장주이기 때문에 그래도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인 기관 쌍끌이 매수 들어왔고 금일 0.7% 정도 조정했죠. 자, 이렇게 쭉 흘러가다가 뭐 이렇게 좋은 소식이 하나 딱 나오게 되면 다시 언제든지 튀어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준비가 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료가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2차 상승이 언제 시작되냐 이렇게 좀 결정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좋은 사람들 많이 조정을 하고 21선 부근에서 밑꼬리 달고 양봉 만들어 냈죠. 자, 요 언저리에서 이제 계속 눈치를 보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조정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1차 상승 올라가고 조정도 꽤 많이 했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3차 실무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부분이 나오기까지 조금 숨고르면서 요 언저리에서 조금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그냥 주저앉기보다는 한번 재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그런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서암기계는 오늘 뭐 장중에 11%까지나 올랐었죠. 확실히 지금 세력들이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크게 한번 올렸다가 다시 끌어내렸죠. 자, 13시 30분 정도까지 해서 이렇게 뭐 크게 끌어올렸다가 다시 이렇게 찍어 누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 계속 뭐 좀 이렇게 흔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이 서암기계는 보통 지금 과거의 흐름을 봐도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지금 왔다 갔다 흔들고 있고, 마찬가지로 좋은 호재가 나오면 또 올라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돼지일병주들은 오늘 뭐 이렇게 음성이 계속 나오면서 이런 실망 매물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많이 오른 부분이 이제 5일선 깨고 내려왔죠. 7% 정도 하락했습니다. 계속 뭐 의심 신고 가 이렇게 들어오느냐 접수되느냐 그리고 그런 부분이 양성이냐 음성이냐, 이제는 뭐 그런 부분이 거의 24시간이 걸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식들에 의해서 계속 모멘텀이 생기냐 생기지 않냐, 그런 부분으로 주가가 결정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 모멘텀이 계속 나타나지 않고 음성이 나온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조정 좀 많이 받겠죠. 자,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또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 또 이제 지금 조정을 많이 고점 대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또 튀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지금 돼지일병주들은 지금 바로바로 나타날 만한 그런 재료를 가지고 눈치 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포카 치는 거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뭐 장땡이 나올지 아니면은 뭐 나가리가 나올지 뭐 이런 부분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글벳은 지금 이제 뭐 하락폭이 엄청나죠. 지금 돼지 열병이 시작되기 전 수준 언저리까지 지금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33일선 또는 그 밑에 이제 60일선까지 내려오면 돼지열병 시작되기 우리나라에서 시작되기 전까지 내려오는 거죠. 자, 그 정도까지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밀어 올리는 세력이 나타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양성이냐 의심신고가 들어오고 또 양성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움직이겠죠. 그러나 이거는 대주주가 팔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대주주가 판 부분에 대해서 이 메이저 세력들이 얘는 안 되겠다 하면서 뭐 크게 끌어내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상당히 많이 하락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의심신고 양성 이렇게 되면 또 움직일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마니카의 FNG는 지금 대장 잡고 잘 가고 있죠. 뭐 19%나 오늘 올랐습니다. 자, 마니커는 오늘 뭐 장중에 마이너스 7%까지도 갔지만 결국은 땡기면서 마무리했죠. 지금 실질적으로 이 마니커는 지금 좀 대장주에 속하죠. 5일선을 깨지 않겠다는 이런 강력한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돼지 열병이 또 의심 신고가 들어올 거고 양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베팅을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메이저들이 주가를 좀 관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하림은 반면에 11선 깨고 내려왔죠. 6% 정도 지금 잘 버텼지만 결국은 이제 음성 소식이 계속 연달아 나오면서 결국 11선을 깨고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닭고기 관련 주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또 계속 돼지 열병 이런 부분이 또 되면 반사이익을 또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나 테마주는 테마주로 접근하는 게 그래도 좋죠. 이런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의심신고 양성 또 나오면 또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오르고 조정을 받고 또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또 뭔가 이제 모멘텀이 이렇게 생기면 다시 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지금 돼지열병이 뭐 이렇게 쉽게 마무리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좀 추가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하루 코스닥 쪽 투자하시는 분들 상당히 힘든 하루 였습니다. 또 이제 많이 하락을 하고 나면 또 좋은 상승이 또 나타나겠죠.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